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송하진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도당 공관위 심사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방안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게 스마트 공장화가 추진되고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송하진 도지사를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김춘진 예비후보는 당초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을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3일간 실시한 권리당원과 일반인에 대한 도지사 경선 여론조사에서 56.92%의 지지율을 얻은 송하진 지사가 후보직을 거머쥐었습니다. 상대인 김춘진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확보에 주력하며 43.09%로 선전했지만 한계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송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고발한 상태이어서 당분간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구별 단수공천 여부와 경선 대상을 논의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김제, 정읍, 고창, 순창, 장수 등 5개 시군으로 후보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30분씩 심층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이 밖에 전주의 경우 이현웅 후보가 경선에 불참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가운데 오늘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부안 공천자와 익산 1차 컷오프 통과자 3명도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군산과 남원, 무주 지역 등은 오는 19일 후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관위 결정에 대해 경선 참여 거부와 이의 제기 등 불공정 시비가 잇따라 선거 판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별 후보 선정은 이번 주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당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9일까지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공천 방침에 따라 이번 주 단 한 차례만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접수한 뒤 빠르게 공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도 조만간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평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12명의 단체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 15명, 기초의원 후보 44명이 접수해 오는 18일 면접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도당도 외부 인사 50%로 구성된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군도에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해상 케이블카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케이블카 아래로 남쪽 쪽빛 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한 1.5km의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지난 2014년에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며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운행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도 지난해 이용객이 1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상 케이블카를 고군산군도에 설치하는 계획이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에 좀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연구 용역을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자연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경남 사천시와 전남 모포시가 이달과 오는 9월 잇따라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하고 경남 거제시와 하동군 역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열 경쟁이 불가피해 적자 운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관광객들이 또 수요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남이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찬반 양론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군산시가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다음 달 공동 개최하는 제1회 금강역사영화제를 비롯해 세계축제협회 총회, 군산야행 등 올 연말까지 전국 규모로 13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합니다. 시 당국은 향후 추진되는 행사에는 국도비 등 총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약 28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선 관련 업체의 스마트 공장화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와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억 7천만 원을 들여 제조 공정 분석 통한 맞춤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자체와 기업이 직원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충북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결혼한 커플은 불과 7,990쌍. 20년 사이 4,600쌍이나 줄었고 최근 10년 동안 19%가 감소했습니다. 자연히 15,000명에 육박했던 신생아 수도 3,50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직장이 있어도 결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이 많죠. 보다 못한 지자체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해 직장인 결혼시키기에 나섰습니다. 미혼 직원이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면 해당 기업이 20만 원, 여기에 지자체가 30만 원을 함께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자를 더하면 5년 뒤엔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도 재혼이어도 40살을 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5년 이내 결혼과 이직 금지. 약속을 어기면 본인이 그동안 낸 돈만 돌려받습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면은 그 이직률이 좀 줄어들고 회사에서도 그 사원들이 오래 근속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5만 9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20만 원은 부담하지만 실제 부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400명. 다만 업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이 중소 중견 제조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이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방과 후 영어 학습인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를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초중고 82개 교회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화상 강의는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영어 교육의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해 전국 348개 대학을 조사해 발표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전북대가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대는 장애 학생을 위한 학칙 신설과 장학금 지원 등 학생 선발과 학습, 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실군이 약초 산업의 명성 찾기에 나섭니다. 완주군이 주차난을 겪어왔던 고산 상점가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시군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약초의 고장 임실군이 고품질의 약초를 생산해 옛 명성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약초조합 등과 고품질 한약재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보급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과 전문 유통업체, 전문 가공업체가 결합을 해서 임실군의 약초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고산 읍내리 일원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산 상점가는 100개가 넘는 가게가 모여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 교통 혼잡은 물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순창군 구림면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림면 작은 도서관은 우남리 복지관 2층을 리모델링해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열람실과 PC 활용 공간을 갖추고 총 9,000권의 도서를 구비했습니다. 연차별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도서관 시설로부터 소외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남원의 희망동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동행 사업은 민간기관 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자원봉사자 등 135명이 2인 1조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섭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익산 주얼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6만여 명의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어제 종료됐습니다. 주얼팰리스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60여 입점 기업 업체들이 전시한 보석들이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올해는 참여형 이벤트가 많이 선보이면서 1년 전보다 방문객이 5%가량 늘어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주 반디랜드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의 제약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올해 열린 관광지로 무주 반디랜드 등 전국의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 반디랜드는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각장애인 안내판과 엘리베이터, 무장애 진입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고 대상을 대형 상가 등으로 축소하면서 지난 2015년 500만 원이었던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70만 원, 올해는 5만 원으로 급감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배 자전거 연합 라이딩 대회가 어제 부안 변산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자전거 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의 우호 증진을 위한 비경쟁 대회로 부안댐 물문화관에서 우슬제, 변산 해수욕장 등을 경유하는 40km 코스로 진행됐으며 동호인 320여 명 등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인천 김성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로 논란이 된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자격이 유지됩니다. 문화재청은 부안 김상만 고택은 근대적 초가집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항일운동가 단체가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김상만은 인촌 김성수의 장남이며 이 고택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 아리울 스토리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공연됩니다. 60세가 넘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가 오는 20일부터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19일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빛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이정록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조직위원회는 오늘 풍남문 광장에서 분향소 설치 등 참사 4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완주 혁신거리 축제가 오늘 이서면 혁신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공읍면 학원 관광농원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축제가 21일부터 운봉읍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주 인문학, 유쾌한 인문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 16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부안 15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영하권까지 떨어진 아침 기온과는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